알로라 민영입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민영과 함께 확인하는 강화학장 백드림리그 수록카드 리뷰 영상 1탄에 이어서 2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탄의 첫 번째 카드는 또가스입니다. 이 또가스도 CHR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지방의 모란만 체육관의 관장 보미카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보미카가 연주를 하고 앞에서 또가스가 댄스라도 추는 느낌이네요. 특성은 폭탄 날리기란 특성으로 자신의 차례 이 카드가 보미카의 효과로 트래시되면 한번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 포켓몬 전원에게 각각 데미지 카운트 1개를 올린다고 합니다. 데미지 카운트를 올리는 것은 보미카의 효과 사용 후라고 하네요. 기술은 초에너지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독가스란 기술을 사용해서 10데미지를 주고 상대 배틀 포켓몬을 독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 보미카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자신의 패에서 포켓몬 GX, EX는 제외라고 합니다. 2장까지 트래시하고 그 장수 곱하기 3장만큼 카드를 드로한다고 하네요. 또가스의 진화 형태인 또도가스 또한 또가스와 같은 특성인 폭탄 날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초에너지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벌룬 버스트란 기술을 사용해서 9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고 떠올린 조합은 더블블레이즈에 수록되어 있는 또도가스를 떠올렸는데요. 아무래도 또도가스의 흩날리는 진흙이 벤치에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진 포켓몬들에게 추가 데미지를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보미카를 사용해서 또가스를 트래시한 후 데미지 카운터를 올려놓게 되면 흩날리는 진흙에 의해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보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초타입 포켓몬은 네이티로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미레이지란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 또는 상대 덱 위를 4장 보고 원하는 순서대로 바꾸어 덱 위로 되돌린다고 하네요. 진화 형태인 네이티오는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음산한 바람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 라이프 다운은 초에너지와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남은 HP가 10이 되도록 데미지 카운터를 올린다고 하네요. 라이프 다운이 성공하고 굴레 사단까지 깔려있다면 GX 포켓몬을 상대로도 1탈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동전을 못 던지기 때문에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랄토스입니다.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순간이동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이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할 수 있으며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부딪히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10데미지를 주네요. 진화 형태인 킬리아는 무색에너지 하나 발비로 최면수를 사용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잠듦으로 만들고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회전치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20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최종 진화 형태인 엘레이드입니다. 이 엘레이드도 CHR 일러스트가 존재하는데 호연지방의 트레이너 민진과 함께 그려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성은 더블 타입으로 이 포켓몬이 필드에 있는 한 초타입과 격투 타입 두 가지 타입이 된다고 하네요. 기술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파워 사이클론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12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벤치 포켓몬에게 붙인다고 합니다. 랄토스부터 살펴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기술 발비가 진화 전부터 진화 끝까지 무색 발비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려서 SM 3탄에 수록되어 있던 가디안 GX와 함께 써보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가디안 GX 덱의 약점 아닌 약점이 어태커가 GX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GX 포켓몬을 3마리 내줌으로써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엘레이드를 사용해서 프라이즈 조절을 함으로써 게임을 좀 더 운영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초타입 포켓몬은 따라큐입니다. 이 따라큐 또한 CHR 일러스트가 존재하는데 고스트 타입으로 유명한 아세로라가 함께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큐의 탈이 찢어진 부분을 꼬매주고 있네요. 기술은 무색 발비 하나로 행세하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에 있는 서포터를 한 장 트래시하고 이 기술이 효과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 차례에 서포터를 2번이나 사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초에너지 하나 발비로 직구준 손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의 포켓몬 2마리에게 각각 데미지 카운터를 2개 올린다고 하네요. 이제 격투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두까비와 두비꾸를 소개했지만 롱스톤이 첫 번째 격투 타입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롱스톤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파내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트레이스에 있는 에너지 한 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테일 스매시는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10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이 기술은 실패한다고 하네요. 롱스톤이 진화하면 강철톤이 되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철 타입입니다. 이 강철톤은 CHR 일러스트가 존재하는데요. 성도지방의 담청체육관 관장 규리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뭔가 파이팅 넘치는 포즈와 함께 강철톤 온몸에서 빛이 나고 있네요. 기술은 무색에너지 2개 발비로 콩쾅폴이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에서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가 4개인 포켓몬을 원하는 만큼 트래시하고 그 장수 곱하기 5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강철 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아이언 테일이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100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앞면만 계속 나온다면 만 데미지를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ATO 때도 말했지만 동전을 던지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강철턴의 쿵쾅포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포켓몬 매니아와 루어볼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포켓몬 매니아는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가 4개인 포켓몬을 덱에서 서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켓몬 매니아를 사용해서 후퇴 발비가 4개 필요한 진화 포켓몬들을 서치합니다. 이어서 쿵쾅폴로 데미지를 주면서 트래시 시키고 돌아오는 차례 루어볼을 사용할 겁니다. 이것도 동전을 던져야 되긴 하는데 트래시에 있는 진화 포켓몬을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격투 타입으로 돌아와서 두더류입니다. 무색 발비로 1국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트래시에서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패로 추가하면서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진흙 뿌리기를 사용해서 10데미지를 줄 수 있네요. 두더류의 진화 형태인 몰드류입니다. 해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덱 중 하나인데요. CHR 사양의 일러스트가 존재해서 뒤에 야콩과 함께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막판 태클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30데미지에 자신의 덱에 남은 수가 3장 이하라면 15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 드릴 바주카는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4장 트래시 한다고 하는데요. 두 기술 모두 1발비로 큰 딜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막판 태클을 사용하기 위해서 초반에 드릴 바주카를 사용해서 덱을 트래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네요. 드릴 바주카를 연달아 사용하면서 프라이즈가 밀린 상황이 왔었을 때 막판 태클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180 데미지, 9의 머리띠 30, 격투 도장 40, 디안시 프리임스타일 특성 20을 추가하면 총 270 데미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뮤츠미 태그팀 GX나 레시라무 리자몽 GX도 1타를 낼 수 있겠네요. 물론 덱을 트래시하기 때문에 나름의 위험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페어리 타입 포켓몬 삐삐입니다. 이 삐삐도 CHR 일러스트가 존재하는데 다른 CHR 일러스트와 다르게 드림리그 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프로모 카드입니다. 이 프로모 카드는 포켓몬 코리아 본사와 포켓몬 스토어 온라인 및 전국 공인 카드샵에서 한 박스씩 구매할 때마다 한 장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기술을 살펴보면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인형 변환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6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과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패로 되돌리고 원한다면 자신의 패에 있는 릴리의 삐삐 인형을 직접 배틀필드로 내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텍스트에 수록되어 있는 릴리의 삐삐 인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의 삐삐 인형은 HP 30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HP 30의 노말 타입 기본 포켓몬으로 필드에 내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자신의 차례라면 배틀필드에 나와있는 이 카드를 덱의 아래로 되돌려 좋다고 합니다. 붙어있는 카드는 모두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이 카드는 후퇴할 수 없으며 이 카드가 기절해도 상대는 프라이즈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합니다. 기절시켜도 프라이즈를 가져갈 수 없다는 텍스트가 뭔가 악용하기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직접 당하게 되면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릴 거라 생각했었던 레시라무 제크롬 태그팀 GX입니다. 레시라무 제크롬 태그팀 GX는 SR 일러스트가 존재하는데 애니 유저를 지목하는 듯한 제스처와 함께 제크로무와 레시라무가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불에너지와 전기에너지 하나 발비로 페이블드 플레이어 볼트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벤치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불과 전기 타입의 기본 에너지를 3장까지 트래시하고 그 장수 곱하기 90 데미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맥시멈으로 270까지 나오고 9의 머리띠까지 장착하면 300 데미지로 현재 SM블럭에 있는 HP가 최대 300인 포켓몬까지 1타를 낼 수 있겠네요. GX 기술은 불에너지 2개와 전기에너지 2개 발비로 크로스 브레이크 GX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170 데미지를 주고 추가로 2차례 패해서 N의 각오란 서포트 카드를 사용했다면 상대의 다른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170 데미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N의 각오를 사용하고 크로스 브레이크 GX를 사용했을 시에 상대 벤치에 있는 카푸나비나 GX를 2마리 동시에 기절시켜서 프라이즈를 4장이나 가져올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 GX 기술 텍스트에 수록되어 있던 N의 각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의 각오의 노말 버전과 SR 버전이 존재하는데 노말과 SR 일러스트 둘 다 거대한 힘을 영접하는 듯한 N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효과는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6장 트래시하고 그 중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모두 자신의 벤치의 드래곤 타입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인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전기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꽤나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N의 가구를 사용해서 단번에 에너지를 부스팅하는 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레시라무 제크롬 태그팀 GX 같은 경우에는 차지업 특성을 가진 악어용을 사용해서 페이블드 플레이어 볼트란 기술을 사용할 때 코스트로 지불했던 에너지를 차지업 특성을 통해서 다시 채우고 페이블드 플레이어 볼트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손에서 플레이하고 용접공을 사용해서 불 에너지를 붙여줌으로써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주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노말 타입의 요테리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초롱초롱 눈동자란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은 후퇴할 수 없다고 하네요.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몸통 박치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40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진화 형태인 하드리어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분발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이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주는 데미지는 플러스 60이 된다고 합니다. 진화에서 머리가 커졌는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몸통 박치기가 아니라 머리 박치기를 쓸 수 있네요. 이번에는 최종 진화 형태인 바랜드입니다. 이 바랜드 또한 CHR 일러스트가 존재하는데요. 같이 나오는 트레이너는 체린입니다. 체린이 바랜드를 목욕시켜주다가 힘들어서 길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특성은 컹컹 짖기로 자신의 차례 이 카드를 패에서 꺼내서 진화시켰을 때와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서 상대의 기술 데미지를 받아 기절했을 때 각각 한 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개를 트레스한다고 하네요.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달려나가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11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3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벤치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특성이 상당히 매력적이게 느껴지지만 이 진화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네요. 그 다음 노말 타입 포켓몬은 타입롤로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에어 슬래시란 기술을 사용해서 5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개를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진화 형태 실버디는 GX 카드로 나왔습니다. GX 카드인 만큼 드림리그 SR 카드는 뒤에 있는 트레이너가 크게 나오는데, RR 버전에서는 제트링을 사용하려고 포즈를 취하고 있던 글라디오가 실버디와 교감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성 디스크 리로드는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패가 5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실버디 GX가 필드에 한 장만 있어도 리셋 스탬프를 맞아도 크게 무서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버디 브레이브란 기술을 사용해서 기본 50 데미지에 이 차례 패에서 서포트를 꺼내서 사용했다면 70 데미지가 추가되어 12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GX 기술 화이트 나이트 GX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상대 배틀 포켓몬이 울트라 비스트라면 그 포켓몬을 기절시킨다고 합니다. 특성부터 기술까지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카드인 것 같네요. 저는 함께 쓴다고 하면은 더블 무색 에너지나 트리플 가속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조로아크 GX와 함께 쓰면서 악타입과 비롯해서 메모리를 사용해서 파이팅 메모리, 파이어 메모리, 다양한 타입을 실버디 GX에게 부과해서 많은 덱들을 견제하는 덱을 짜보고 싶습니다. 이제 트레이너스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련의 낚싯대는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포켓몬과 포켓몬 도구 한 장씩 상대에게 보여주고 덱으로 되돌리고 섞는다고 하네요. 드디어 아이템 카드로 트래시에 있는 도구를 덱으로 되돌릴 수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A블록이 잘렸을 때 레스큐 탱크가 함께 잘리면서 그 자리를 수련의 낚싯대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은 서포트 카드인 명예입니다. 포켓몬 마스터즈에 등장한 후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카드이죠. SR 일러스트 나왔습니다. 몬스터볼을 내밀고 뭔가 우쭐에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효과는 이 카드는 상대의 이전 차례에 자신의 포켓몬이 기절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트레이너스 기본 에너지를 한 장씩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전 차례에 기절했다면 이란 조건이 따르지만 포켓몬과 트레이너스 기본 에너지를 서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점 덱에 잘 어울릴 카드라 생각이 드네요. 같은 5세대에서 등장한 야콘입니다.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7장 트래시하고 그 중에 있는 아이템을 모두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몰드류가 덱을 빨리 깎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콘과 더불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드림리그 마지막 수록 카드인 일목입니다. 이 차례 이 카드를 사용한 후 기술, 특성, 트레이너스 효과로 자신이 다음에 동전을 던질 때 처음 한 번만 앞면 혹은 뒷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앞면, 뒷면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심의 일격을 날릴 때 쓰면 좋을 카드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투입할 덱은 한정적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로 드림리그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카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나중에 덱을 구축하시거나 제품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수록 카드 리뷰 영상을 마쳤으니 내일은 개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